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월 1일인데 한국에 12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베트남은 지금 확진자가 6명입니다. 한국도 지금 손세정제랑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 났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세정제랑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2배에서 3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우한폐렴 관련주로 깨끗한 나라, 50, 웰크론, 모나리자 이런 회사들이 급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베트남에 어떤 말이 있냐면 Còn đối ở Việt Nam ai có nhiều khẩu trang thì là người giàu.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가격은 2~3배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베트남의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설날을 보냈고 30일, 31일 날 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VN-지수가 900포인트 후반까지 갔었는데 936포인트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우한폐렴에 관한 역풍을 맞았죠. 매수가 9,070억 동, 매도가 1조 890억 동으로 매도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었고 31일 날은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져서 매수세가 5,560억 동, 매도세가 5,730억 동, 그래도 매도세가 좀 더 강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 세계 영향을 받다 보니 테마에 엮이는 건 비슷합니다. 우한폐렴 관련주로 급등을 한 3개의 주식을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베트코라는 회사인데 투옥2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옥 이 약이란 뜻이고 토이 이러면 수의란 뜻이 되거든요. 동물약, 우리나라로 치면 코미팜 같은 회사죠. 코미팜도 잠깐 부각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우한폐렴 백신 생산 때문에 부각이 됐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2일날 설 이후를 기점으로 약 한 13% 정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당 6만 동 수준에서 6만 8천 동까지 올라갔고 회사는 이제 호치민에 있고 동물 관련된 약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생각보다는 베트남이 이 바이오 시장이 큽니다. 2016년에 47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2020년까지 올해죠. 7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평균 6에서 9%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2021년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 시장을 파악을 한다면 3,4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테마에 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주목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회사는 다나메코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위생이란 뜻입니다. 페이지를 들어가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마스크, 의약용품, 위생용품들을 생산하는 회사고 광남이랑 다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업력이 40년이 넘습니다. 이슈가 되면서 한 주당 8,500동 수준에서 10,000동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리고 미국,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중국이 빠졌어요. 중국까지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큰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VN미, 이 미가 미국이에요. VN이 비남 이 뜻인 것 같은데 이 회사 역시도 이 회사 이름부터가 벌써 바이오와 이 위생에 관한 느낌을 팍팍 줬습니다. 산수엇 이게 생산이거든. 산수엇, 깅조잉 이게 경영이란 뜻입니다. 지역은 이제 약이란 뜻이고 제약 이런 뜻이고 와 장티에비 이게 장비란 뜻이거든요. 이때 이게 무슨 말이면 위생에 관한 장비를 다루는 회사다라는 뜻이고요. 설 전에 이제 18,800동 정도 하던 한 주당 가격이 지금 22,000동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DHG, JVC 등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 우한폐렴이 어떻게 영향이 되나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독감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글로벌 경기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다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블랙시트가 결국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알아본 바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통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한폐렴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4월까지 피크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잠잠해지고 각계 국가들이 잠잠해지는 시점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독감이 어떻게 세계에 또 영향을 줄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테마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찍었던 그 당시에는 작은 시그널이었죠. 국내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냐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다른 나라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고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그널이 테마를 따라가는 투자는 굉장히 안 좋지만 작은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을 파악을 하고 그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 차지하는 게 고작 2%밖에 안 돼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GDP에 약 한 40%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약 한 30%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글로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를 공부하기엔 이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워낙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 이 채널을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좀 경제 좀 많이 올려달라고 가끔 하시는데 그분들도 구독자 수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웃자 한 얘기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이 위기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주목해서 보면서 나만의 판단, 나만의 기준, 나만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